안녕하세요. 진학톡. 오늘은 개학을 맞이해서 개학 후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혹은 개학을 아직 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개학 전에 어떤 걸 준비할 수 있는지 이번 학기에 준비해야 될 내용을 학년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번 주에 고3이 이제 개학을 했어요. 네, 선생님 고3 학생들이 개학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제일 힘든 거는 마스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정확하게 딱 2번 마스크를 벗었다고 합니다. 밥 먹을 때, 양치할 때. 그거밖에 마스크를 못 벗었으니까 마스크로 인해서 이제 안경을 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경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사실 저번 주에 시험까지 봤잖아요. 네. 시험에 집중이 아니라 자기 마스크에 조금 더 신경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는 성적도 조금 떨어진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 학생은 그날 학교를 하루 등교하고 저에게 사망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피곤을 많이 호소했는데요. 아마 이제 그동안 적응을 많이 한 3학년이 그 정도니까 2학년, 1학년 학생, 특히 1학년 학생은 아마 학교를 가면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 고등학교 야자하면 아이들이 많이 아프고 피곤해 하잖아요. 많이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학 후 활동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3학년들이 지금 벌써 개학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 PPT를 보면 1인 1 역할로 체온계 측정과 소독 담당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학교에 가서 이제 자율활동 중에서 1인 1역으로 반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총무부를 할 수도 있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게 이제 체온계 측정하는 그리고 소독을 담당하는 근데 자기 반만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학교 입구에 들어올 때는 절개선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체온을 측정하긴 하지만은 반대에서 추가적으로 또 체온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때 체온을 측정하는 담당자를 학생을 지정했고 그 학생이 그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착순으로. 그래서 매우 빨리 지원을 해야지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당연히 이걸 하다 보니까 아마 봉사 시간이 별도로 나오는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혹시 봉사 시간 받은 학교 있나요? 네,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50시간을 무료 봉사 시간으로 주었는데요. 50시간이나요? 네,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상 외부 봉사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 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비교과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 1인 1역할로 체온계 측정을 어떤 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하면 좀 더 좋을까요? 보통 여기는 뭐 의생명 계열 친구들이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사실 공대 친구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온계의 원리라든지 이 체온계가 이렇게 되더라. 이게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접촉식, 비접촉식의 그 차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까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체온계 하면 의생명 계열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대 계열까지도 확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또 경제 계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체온계가 많이 팔렸잖아요. 많이 팔리면서 뭐 어느 제품이 좋았는지 그 제품의 리뷰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는 것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 뉴스를 봤었는데, 이 안구 건조증과 관련된 이 회사가 이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도 많이 보고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체온계 같은 경우도 이제 분명히 이 호가를 올리고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과에서도 지망하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1, 2, 3학년 다 할 수 있는데 1학년 학생들은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얼만큼 시간을 부여되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반장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반장이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시간만 많이 쓰고 성적도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처럼 체험은 딱 정해진 시간에 뭐 하루에 한 번이나 2번 딱 정해진 시간만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차라리 오히려 더 힘든 게 우유급식하는 거. 오히려 그게 생각보다 힘들어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하는 아이들한테 1년에 20시간에서 30시간씩 봉사시간을 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힘들지 체온 측정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는 이제 뭐 각 부장 같은 것도 있어요. 단 안에 뭐 체육 부장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또 꺼려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그게? 분리수거 담당. 정말 힘들어요. 일이 너무 많아요. 네네. 제일 일이 많다고 볼 수 네네.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장실. 화장실도 관리가 저번에 저희들 생활기록부 읽어주기 부분에 행정학과 친구는 보면은 그 화장실에 휴지도 잘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재활용에는 너치 효과를 이용해서 잘 활용을 했는데 그렇게 만약 자기가 그 담당이 되었다라면은 네. 그런 것들도 활용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1, 2, 3학년 다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좋았던 것 같고요. 문과 학생들도 그냥 뭐 전공 적합성이 아니더라도 성실성 측면에서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좀 지원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지금 이 기사에서 이 에어컨을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에어컨을 사용하지 말아라는 거는 아마도 저희들이 지금 사실 마스크를 안 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나오는 이 비말 같은 경우가 에어컨을 통해서 이제 공기 중에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들 건강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그 얘기를 했죠. 3분의 1 창문을 열고 시행을 하라. 그 다음에는 이제는 환기를 시켜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마도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학생들에겐 중요한 문제인데 네. 혹시 이 전공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전공에서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연구하는 전공의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된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실제로 병실이 부족해서 일반 병실이라든지 네네. 또는 휴양소와 같은 것을 갖다가 연수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회사에 그렇죠. 그 연수원을 갖다가 병원으로 이렇게 활용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면 이게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걸 음압병실과 비슷한 형태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꾸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그리고 에어컨을 사용했을 때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공기가 계속해서 내부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내부 순환을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를 걸러줄 수 있는 장치를 통과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기 속에 들어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헤파 필터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헤파 필터의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얼마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서 바이러스를 걸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파 필터 사이즈가 좀 안 좋은 거는 못 걸러내요. 다시 그대로 나오지만은 이 사이즈가 좋은 것은 제대로 걸러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만약에 바이러스가 혹시나 또 있을까를 걱정하면 뭐하냐면 별도로 자외선 살균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외선 등 같은 것을 설치를 네. 에어컨 앞에다가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라면 그러한 것들도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뭐 공학이 됐든 의학이 됐든 관련 없이 궁금한 내용이다. 충분히 나는 이걸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계약 후 수업과 마스크 착용을 활용한 연구인데요. 지금 3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했는데 계약 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전에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또 학생들이 좋았던 점도 있지만 아쉬웠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학생들은 이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사실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의 컨디션이라든지 자기 일정에 맞춰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개학 후가 되니까는 사실 학생들이 밤낮이 바뀐 친구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밤에 조용할 때 공부를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밤낮이 바뀌었다가 학교를 가다 보니까 조금 적응이 잘 안 되고 제일 중요했던 건 이 마스크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마스크를 낄 필요는 없잖아요.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들 또 힘들었던 게 간식들.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를 1시간마다 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걸 못하니까. 또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우유급식이 진행이 안 된대요. 급식이나 이런 거는 잘 진행이 안 되고 물도 개인병을로 가지고 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먹는 게 거의 급식.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힘들다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들 그거 외에는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 눈을 보고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친구들을 한번 볼 수 있어서 그리고 느끼지 못했던 경쟁 의식들 이런 것들이 조금 생겨서 학교는 이거는 효율적이지만 자기 생활하고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된 친구는 조금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미래형 수업으로는 온라인 수업이 사실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교육학과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제 설문조사를 한 1회에 그치지 않고 이제 이 학기 동안 혹은 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개학 전과 개학 후 학생들의 어떤 학습과 관련된 반응들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또 특성이 있잖아요. 이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네네. 방법,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그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목 차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봐도 좋고, 제가 듣기로는 일반고는 사실은 거의 EBS를 틀어주는 경우가 좀 더 많고, 또 자사고나 특목고는 조금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 보시